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소아재활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언어 지연, 특히 말은 못하지만 다 알아들어요 라고 오는 언어 지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을 알아듣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인들의 답변은 대부분 기다려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하더라고요 하는 어느 순간에 다 한다는 답변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신문 기사의 내용인데 말문이 늦는다고 너무 안달하지 말고 말귀를 알아듣고 제대로 반응하면 48개월 정도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48개월 때까지 지켜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이가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말귀를 다 알아듣는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의 본질은 또래 아이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어느 정도 심부름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면 늦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아이들은 언제쯤 말을 잘할까요? 약 90% 이상의 아이들이 13개월이 되면 엄마 아빠의 말을 하게 됩니다. 24개월이 되면 단어를 약 200개를 할 수 있고 2개의 단어를 결합한 프레이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36개월이 되면 문장을 만들 수 있고 약 400개의 표현 어휘를 갖고 있습니다. 48개월이 되면 단어는 약 900개 정도를 갖고 이것을 이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세가 되면 성인의 약 90% 정도의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5학년, 6학년, 만 12세가 되면 성인과 동일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인과 다른 점은 내용이 애들의 내용이라는 것이지 문법이나 그 기본적인 단어의 수는 성인 수준에 달합니다. 그러면 언어 발달의 적신호는 무엇일까요? 언어를 포함해서 모든 발달은 또래 애들에 비해서 6개월 이상 지연이 있는 경우는 발달 지연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어를 포함해서 모든 발달이 12개월 이상 지연이 있는 것은 발달 지연이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월이 되었을 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10개 미만인 것 또는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포인팅이 안 되는 것, 마이틱 제스처가 되지 않는 것은 18개월의 언어 발달의 적신호입니다. 24개월이 됐을 때 표현 언어가 50개 미만이라든지 싫어, 안녕 등의 몸짓을 하지 못할 때, 즉 컨벤셔널한 제스처를 하지 못할 때 언어 발달의 적신호입니다. 36개월이 됐을 표현 어휘가 400개이기 때문에 이때 표현 어휘 수가 300개 미만이라든지 세 단어의 조합이 안 될 때, 그리고 코끼리나 멍멍 등을 손을 이용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코닉 제스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언어 발달의 적신호입니다. 또한 이때는 발음도 어느 정도 정확해져서 36개월이 되었는데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50% 이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신호입니다. 48개월이 됐을 때는 단어의 수를 세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려울 수 있고 48개월이 됐는데 자동차, 장난감, 자전거 등의 지읒 계열 음의 발음이 명확지 않을 때 적신호입니다. 60개월, 만 5세가 되었는데 사과, 시소, 소리 등과 같은 시옷 발음이 불가능할 경우, 그리고 콧소리나 스타카토처럼 끊어서 말하는 느낌이 있으면 적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신호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언어 지연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데서 언어를 하지 못하니까 친구들을 잡아 끌거나 해서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24개월이 넘으면 놀이가 많이 발달하는데 놀이의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 지연이 있으면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고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의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놀이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것 자체도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거나 놀이에 참여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한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서 좌절을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아기가 짜증을 내거나 폭력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외국 여행을 갔을 때 언어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식사 하나를 시키는데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도착해 보니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고생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서 좌절을 겪게 되고 언어 제약 상황에서 언어가 가지는 권력성을 우리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언어 지연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왜 말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말하는 데 필요한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아이가 정말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말귀는 다 알아듣는데 도통 말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딱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아이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보이게 되었는데 아기가 말을 하고 싶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지연이 있을 적에 단지 언어의 표현 자체가 늦는 단순 언어 지연이 전체 아동에서 약 5 내지 8%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이 예후가 비교적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 발달 지연이 다른 영역의 발달 지연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장애 하나의 증상으로 언어 발달 지연이 나타나는 것 또는 자폐 실험 장애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언어 지연뿐만이 아니라 다른 발달 영역의 발달 지연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언어를 어느 정도 잘 하는데 단지 소리에 사운드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언어 지연의 흔한 원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까지 해당하지는 않지만 화용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러나 아이가 보이는 증상 자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벨로파린지알 디스펑션, 연구계와 인두에 문제가 있는 경우 5가지가 언어 지연에서 확인하여야 할 흔한 원인입니다. 언어 지연이 있는 경우에 인지 발달이 잘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의 3가지 부위, 눈, 코, 입 등은 18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알 수 있고 24개월이 되면 코끼리, 기린 등의 동물을 포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뽀로로나 호비 이런 캐릭터 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6개월이 되면은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숫자를 보고 3이 어딨나 5가 어딨나 하면 아이가 포인팅할 수 있고 몇 개의 색깔 등은 포인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지 발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어 지연이 있을 경우에 인지 발달 지연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언어 영역은 후반 연령대로 갈수록 인지와 사회성 영역과 상당한 관련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인지의 기능이고 또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성의 발달과도 상당한 관련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언어 지연이 있으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음성 언어, 발음이 명료해야 되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앵무새처럼 방향어를 한다는 것 또는 말은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경우 또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경우 즉 화용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시선 처리, 표현 처리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 의사소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는 화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에 사회적인 적절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폐 스펙트럼 디스오더가 있거나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음이 부족한 경우 연구계나 인두에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발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우블라, 목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피드 우블라가 있는 경우에 우블라만의 이상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목젖의 이상과 더불어서 점막하 구개파열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개파열이 있는 것을 놓치지 않지만 발음이 많이 부정확하고 이분젖이 일 경우에 입천장에
경우에 서브뮤코살 클레프트 팔레이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경우는 CT를 찍으면 이와 같이 서브뮤코살 클레프트 팔레이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점막하 구개열이 있을 경우에 발음의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점막하 구개열을 해결하지 않고 언어 치료를 통해서 발음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것이 설소대가 있다 하는 것인데, 설소대가 있는 것은 아기가 메롱, 혀를 내밀어서 혀의 끝이 아랫입술의 바깥 마진을 통과하지 못하면 설소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설소대 자체가 언어의 지연을 유발하진 않지만 발음의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에서 전신 마취 없이 수술할 수 있지만 큰 아동들은 마취를 하고 설소대안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청각이 언어 발달의 기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청각 검사를 해서 청각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각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청각에 대한 치료를 해 주어야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의 수준, 인지 발달, 청각 이런 것들을 척 보고 모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어는 옹알이, 말하기, 듣기 등 연령에 기대되는 수준의 언어 발달을 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언어뿐만이 아니라 인지, 사회성, 그리고 청각 등도 평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척 보고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언어 치료입니다. 언어 지연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좋을까,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어 지연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언어 치료가 필요하고, 단순 언어 지연이 아닐 경우에 인지 발달 지연이 있으면 인지 치료를 해야 하고, 그리고 자조 기능에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성 발달 지연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언어 치료와 더불어서 놀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예전에 언어 치료 다 없었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겠다는 분들도 아주 가끔 있으십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부모님들은 언어 치료 자체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까봐 언어 치료를 하기 꺼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언어 지연 자체가 아기에게 스트레스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지연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인터벤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언어 치료가 세계적으로 원칙입니다. 16개월 이전에 적극적인 언어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어 지연이 있을 때 텔레비전 같은 것, 미디어의 노출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전체 미디어의 노출이 2시간 이상이 넘는 경우에는 언어 지연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포함한 그 미디어의 노출이 2시간이 넘으면 언어 지연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의 노출은 하루에 2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언어 치료는 기능의 훈련입니다. 인지가 낮더라도,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더라도 언어 치료를 통해서 언어의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언어 치료를 엄마 아빠가 배워서 가정에서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언어 치료는 1, 2분 배워서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언어 치료를 가정에서 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언어 치료를 하는 중에 가정에서 해야 하는 과제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것들을 가정에서 부모님이 관여하는 것이지, 언어 치료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1, 2분 배워서 언어 치료를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정황적으로 이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고 언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을 올릴 수도 없고, 비만이 있는데 계속 밥을 많이 면서 비만을 없애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언어가 많이 늦은 경우에는 언어 치료를 해야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언어 지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언어 지연이 저절로 좋아지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언어 치료를 받으면 따라잡겠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2003년에 코크란 데이터베이스에 메타 분석을 한 것인데, 발음의 이상 또는 단어가 적은 것은 언어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나 발음 말고 표현 언어가 어느 정도 좋아질까 하는 것은 믹스드 파인딩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좋아지고 어느 경우에는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으면 좋아질 것이고, 인지나 사회성의 발달 지연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 언어의 발달 자체가 그리 많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에 대한 이해도는 언어 치료를 한다고 그리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에 대한 이해도는 언어 치료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 치료를 한다고 IQ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 언어 기능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 지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언어가 늦은가요? 이것은 6개월 이상 늦으면 늦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지연이 심한가요? 이것은 12개월 이상 늦으면 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어 지연이 있지만 저절로 좋아질까요? 낮은데 성적이 저절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언어 지연이 있을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치료를 받으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과외 공부를 받으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언어 지연은 있지만 인지도 좋고 사회성 발달도 좋고 언어 치료도 열심히 받고 엄마 아빠가 아이의 언어 지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다면 언어 치료를 받으면 따라잡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언어 치료를 받는다고 모두 다 따라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알려주세요. 1, 2분 엄마 아빠가 배워서 언어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성적이 매우 낮는다고 가정교수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랑 같은데, 부모님에 대해서 가정교수법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으며 그것을 잘 알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언어 지연, 특히 말은 못하지만 알아듣는다고 하는 언어 지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